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시장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 싶습니다. 좀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아마 하락했다라는 느낌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눈으로 보더라도 워낙 하락이 컸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지수가 둘 다 깨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선이 깨져 내려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싹 그랬는데 그 천싹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한번 지난주 증시를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했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한 3년 정도를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포석이라고 그러죠. 빅픽처죠. 사실 주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지난주 주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은 딱 하나로 종합주가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석입니다. 항상 빅픽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싸움에 들어가게 되죠. 디테일하게 종목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주시장이 약세현상을 보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대처했으면 다음에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못하셨어도 내가 이런 부분이 아쉬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시장 한번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일단 4일간 그러니까 5일 중에서 월요일 날 하루만 살짝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주말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또다시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얘기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이탈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좀 낮습니다. 하락률이 한 38포인트가 주가가 하락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하락률은 한 마이너스 1.2% 하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그림을 보시더라도 거의 뭐 폭포수 수준으로 밑으로 훅 드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하락률만 보더라도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대충 장주에 따지면 무려 마이너스 한 5% 정도의 하락을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이건 소위 부효음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먼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부효음을 대비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1탄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2탄 방송을 10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방송을 드리죠. 특히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 다른 때 같으면은 저희가 아침에도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꼭 월말이 되면 월말 관심주라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요 근래 처음이죠. 월말 관심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해야 되거든요. 시장을. 무턱대고서 갔다가 배팅을 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 어제 왜 관심주가 없었는지를 아마 또 한번 실감할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이 장이 이대로 꺼지느냐 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가 거의 있죠. 여기도 화살표가 거의 있습니다. 어떤 화살표냐? 이게 바로 수요일 날입니다. 이 수요일 날이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물론 단기적인 흐름하고 장기적인 흐름이 있다는데 이 시장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사실 수요일 날 장을 딱 보고 알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이었었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장대목을 줬을 때 올라갈 때 이게 물 수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가다가 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몇 미터 나가겠느냐, 지수가 움직였을 때 얼마까지 가겠느냐, 저는 그런 거 예측해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 아는 게 있다 했습니다. 뭐 파동론이요. 주가가 쭉 가다가 어딘가 제동이 걸려요. 그거 뭐냐면 강가다가 돌을 확 던졌을 때 그 돌이 쭉 가다가
물에 닿았을 때 그게 소위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렇게 장대음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 쭉 날아가다가 이따 물에 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퐁당퐁당 거려도 결국 물 밑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물 수제비 이론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서 방송을 드린 다음에 중간 점검, 대응의 전략 때문에 최 이사님의 빅샷에서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얘는 마디존으로 왔습니다. 이제 물 수제비네요.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네요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지만은 연속곡식으로 제공이 되니까 꼭 한번 참조하시면 정말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항상 그게 얘기하는 대로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인 겁니다. 지금 역시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서 한번 닿더니만 여기서 또 두드맞았습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수요일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날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수요일날이라면은 미국 지수인데요. 미국 지수는 화요일과 수요일이 영향권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중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나라 지수가 밑으로 훅 빠졌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약세가 크니까 미국 지수를 선반영해서 빠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그러지 않았죠. 미국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거예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아예 똑같이 미잖아요. 우리나라랑 시장하고 시차 1시간 되는데 술날은 여기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올라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상하다. 미국도 나름 괜찮고 중국도 괜찮았는데 왜 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고집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를? 공매도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얘기했죠. 유튜브를 열어보면 뭐 열이면 열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거의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절대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개 많이 드렸어요.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걔들이 주워 패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들 빠졌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복귀한다고 그랬죠. 내가 잘했으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공식화, 소위 레시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번에 대응을 못했어도 어차피 계속 이런 시장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집 피우는 게 뭐냐면 이게 공매도 때문에 빠졌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빠졌느냐? 알았다.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는 공매도가 결국 자기였구나. 왜냐하면 얘들은 멀쩡한데 우리 이렇게 수요일날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유점이 있느냐? 실제로는 자,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한번 풀어드렸죠. 외군들 어떻게 한다냐면 끌어올려서 한 번 먹고 한 번 끌어내려서 먹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상권을 많이 했죠. 우리가 왜 보일러 중에서 뭐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그러니까 외군들의 매수를 이 앞에만 하더라도 매수를 해온 거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얘들은 끌어올려서 한 번 쳐 드시고 또 내려서 쳐 드시고 두 번을 드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자립자강.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내 돈이 아니다. 느끼실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수요일 보시죠. 요 밑에 게 지난주 겁니다. 요게 딱 수요일 날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 보시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장대봉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건 정말 베리 이지, 베리 심플, 베리 고급이거든요. 쭉 가다가 장대봉을 딱 때려버리면 그 다음날 들어줘요. 왜냐하면 돌이 물에 닿다가 탁 튕겨 올라갈 때 그때가 찬스거든요. 줄이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지금 잔뜩 갖고 있으면 이거 뭔가가 내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 아니 공부를 다시 하는 것보다도 아마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이 아침에 눈 비부에 나서 듣는 거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했고 그냥 누가 찍어주는 거 그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나의 주식 근력을 키워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직 왜냐면 이 장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얘가 드디어 맞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근데 대신 뭐 어디서 두루마냐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장대음봉. 그래서 제가 이름 기억나시죠? 이거 하락 장악형 무슨 뭐 음포선 뭐 그러면서 했던 겁니다. 이게 수요일 날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똑같이 수요일 날 연거푸 나왔습니다. 그때 요걸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기관들을 보면 기관들 자체도 수요일 날 1조 이상의 매도를 때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사. 근데 여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 외국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보내드렸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여기에 연결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보면은 수요일 날 1조 4천억 정도를 때렸고 이쪽도 때렸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 보면 그냥 모두 다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을 보면 선물이 무려 10,000계약을 때렸습니다. 선물 매도라는 것은 롱 쇼트 포션, 제가 빅 쇼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쇼트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롱 포션은 내가 사는 개념이고요. 쇼트 포션은 파는 개념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물을 때린다다가 여기 보면 옵션, 콜을 때렸다 위 안 간다는 거예요. 위 안 간 데다가 선물 건 거고요. 그다음에 풋옵션을 샀다, 풋옵션을 아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래 간다에다가 선물, 둘 다 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다가 선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쫙 얘들이 매도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또 보십시오.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수요일 날 미국 주식 선물도 멀쩡했고 중국도 멀쩡했었어요. 근데 얘들은 수요일 날 보십시오. 이번 주에요. 우리나라 기관이 무려 4천억을 때렸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때렸는데 특히 수요일 날 때리는 게 가장 많이 때렸죠. 4천억 때리고 코스닥도 2천억을 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일반 투자자들 요새 주시장에서 조금씩은 좀 뺐잖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간 동안 개걸음을 지난 1월 달부터 보면서 조금 변동수율이 좀 작아지니까 뭐 비트코인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왕창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십시오. 수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에 외국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일주 동안의 매도 중에서 주말도 때렸지만 수요일 날 또 5,900원 때렸습니다. 코스닥도 1,400원 때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냐?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파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잠시 알게 될 겁니다. 이 파생을 보면 그나마 얘들은 기관들은 수요일 날은 선물을 맺었죠. 근데 얘들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선물을 10,000계약을 때렸고요. 요번에도 거의 10,000계약 가까운 9,000계약을 때렸습니다. 여기도 또 한번 보십시오. 콜옵션을 또 때렸죠. 여기 또 때렸습니다. 얘들 또 때렸지만 콜옵션을 때렸다는 것은 주가가 하강을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풋옵션을 샀습니다. 하강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왕창 밑에다가 갖다 걸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살 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딱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골라서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대응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저희가 아침에도 이 수강생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뭐 모바일도 하고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뭐 하루에 거의 4종목 이상씩 때렸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서부터 다 빠지기 전에 목요일 날도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이 4개, 5개 쫙 매도를. 왜?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시장이 단기주에나마 조정받는 그 현상이 나오면은 난 일단 먼저 줄이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2가지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에이씨 재수없어. 저놈들은 왜 저렇게 때리지?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똑같이 못했어도요. 또 한 부류는 내가 저걸 놓쳤구나. 다음에 저걸 놓치지 말아야지. 지금부터라도 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봐야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저는 그걸 무려 30년 동안 그 짓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뭘 보더라도요. 온통 종목만 하는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시장 분석에 대해서 하는 것을 꼭 한두 개씩은 끼워 놓으시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보시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수전에 매도 때린 게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다음 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기억나시죠? 바로 요 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제가 2years 이 장세가 2years 간다라고 하면서 가장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때 몇 번 앞에다 깔았습니다.
굉장히 공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한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고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돼 있는, 예고된 하락장이 다가옵니다. 이건 예고죠. 이제 여기 쭉 올라갈 때 예고된 하락장이 옵니다. 이게 예고예요. 근데 지난주에 요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멘트가 이제 순간론장이 시작되었다. 이미 확인 단계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연속극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얘가 장대 모션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고된 겁니다. 뭐가요? 공매도가요. 이거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하겠습니다. 이걸. 근데 어디에 젖어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한참 파티가 진행 중일 때는 펀치볼을 빼야 된다. 이거 연준 의장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소위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린스폰 장 같은 경우에 그 펀치볼을 빼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서 그냥 오히려 앞접시고 뒷접시고 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파티를 즐기라고. 그러다가 와장창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진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얘가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줄 때는, 그죠? 장이 밑으로 급락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처져 있을 때는 이 장이 괜찮으면 여러분들을 공포에 떨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또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모두가 18급 잡장이 저 위를 쳐다봤을 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저희 같은 사람의 의무다라는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우쳐야 됩니다. 왜? 지금 얘는 다행히 끝난 장은 아닙니다. 근데 내려가는 게 보시다시피 여러분께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야, 얘가 이제 하락장이 와, 다가와. 그때 이거는 예고예요. 그럼 언제? 그럴 때는 이거예요. 아, 이게 짱대가 나왔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얘가 신호가 왔구나.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줄였는데. 근데 또 장대가 또 나왔어. 두 번째잖아. 이걸 뭐라냐면 이거를 트윈 캔디라고 합니다. 하나만 갖고서도 상당히 죽겠는데 두 개가 내려버리면 이게 이 작은 거 두 개가 큰 걸 진돗개새끼 때문에 밑창으로 얘를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 얘가 밑으로 많이 끌고 내려간 거죠. 공부하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지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입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중에서 조금이나마 이게 도움이 돼서 이게 짱땜봉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공매도 이거는 제가 뭐 다른 거 당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러면 과연 다음 주는 어떤 메시지에 전달을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젠 와버렸어요. 결국 와버린 급락장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라는 이놈이 더 큰 폭락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단기적인 그림과 장기적인 그림을 나눠야 됩니다. 자, 거듭 얘기지만 제가 혹시 방송하다가 좀 시간이 짧아서 시계를 보면서 방송하는데 짧으면 2탄 방송 10시 반에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달은요. 제가 아까 다른 때는 매번 추천주를 내보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추천주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고해야 돼요. 항상 매월 월초에 잊지 마시오. 한 3일 정도는 보고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억이 나면 얘기할게요. 이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도 워낙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 방송을 봐주시는 찐팬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이게 모르는 주린 여러분들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뉴스 나왔죠. 일부 20대인가요? 비트코인에 가서 매매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그 내용들이든지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래도 저희 세대는요.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이든 뭐든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젊은 이 20, 30대는요. 너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바이벌을 하려면 내가 공부되지 않을까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외군데 이게 뭔데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공매도 차익거래. 공매도는 이미 아는 얘기고요. 차익거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옆에 써 있죠. 선물 저평가. 자, 여기 쭉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선물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선물 시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주가지수,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그러는데 대표 선수를 200개 모아놓은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시장의 선물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선물 지수와 이거 말고 선물 지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물은 3, 6, 9, 12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선물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이면 6월달에 만기가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만기 어떤 여기에는 A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를 맞추는 게임이 쉽게 하면 선물 지수입니다. 근데 통상 선물 지수보다 여기 A-라고 할게요. 요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A 플러스 높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 베이시스 혹은 뭐 콘텐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거보다는 선물 지수가 위에 있습니다. 얘가 왜 위에 있느냐 이걸 설명하면 또 한이 없으니까 어쨌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위에. 왜냐하면 향후 이자 비용이라든 뭔지 끌어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베이스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때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만기를 가서는 선물지수라는 자체가 이 선물지수가 여기 가서 얼마인지 알아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공매도 얘기할 때도 이거 한번 선물지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서로 다르겠는데 무슨냐면 지금 이 지수가 현존의 이 지수가 만기날 가갖고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가갖고 얘가 얼마가 되냐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이 좋겠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높아 있지만 만기 날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이 두 개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이걸 베이스가 제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무위험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공매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어차피 같아질 거라면 제가 A전자, B전자도 있겠는데 높은 거는 때려버리고요. 높은 건 이 앞에 꼭 보십시오. 높은 건 때려버리고요. 높아있는 건 고평가는 건 매도를 때려버리고 저평가되는 걸 사버리면은 이 차익을 먹는 게임이 자동적으로 무위험이에요. 위험도가 없어요. 속칭 논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백어데이션은 뭐냐면 이게 바꿔 있다는 거예요. 선물지수가 높고 선물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봐야 될 거. 선물지수하고 코스피 선물지수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기 선물 가격보다 선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낮은 백어데이션 상태에 있다. 그럼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같아져야 되니까 얘는 사버리고 매수해버리고 얘는 때려버리는 매도 차익거래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쭉 여기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에 여기 있죠. 극심한 원인은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던 외국인들 대량 순매도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라는 이런 뉴들이 연합뉴스에서 나와 있는 걸 여러분께 발췌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계산치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략 일평균 얼마 정도의 물량이 나올 거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연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현 상태에서 아까 제가 단기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인 부분하고 끊어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얘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일단 단기 높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알았어. 단기적인 그림에서 영향을 받는구나.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시장은 다 끝났니? 지금부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아까 제가 역베이스 얘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베이스가 이렇게 있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걸 잘 모르면
선물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 이걸 역베이시스 혹은 백어데이션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좀 그렇잖아. 백어데이션은 뭐가 좀 그죠?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실제 보십시오. 보면 이때 이게 수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다. 이게 이번 주 수요일 날입니다. 한마디로 뒤지게 때려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누가 갸들이 갸들이 왜 얘들은 밑에서 한번 쳐 드시고 내려 쳐 드시고 쳐서 드시는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웩도독. 이 이름도 더럽죠. 웩도독. 뭐야 이게? 도구예요. 개요. 이거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꼬리는 몸통이 주가 되고 꼬리는 붙어 있는 거잖아. 부산물. 파생은 말 그대로 파생이에요. 현물이 있고 거기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나온 것이 파생이에요. 그러면 현물에 의해서 파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파생된 요것이 요 부수인 것이 여기 큰 걸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얘기한다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선물지수에 의해서 얘가 프로엠 매도 물량이나 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지금 아쉽게도 백어데이션 상태에 놓여져 있고 외국의 선물을 갖다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좀 얘들도 공부를 조금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얘가 선물주 잠깐 보시면요. 선물주 잠깐 보시면 지난주 이런 말씀이었어요. 얘가 위에서부터 이제 장대목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얘가 소위 이제 순간 급락장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때 맨 뒤에 멘트 보면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특히 만약에 21평균선 아래 기억나시죠? 21평균선 아래 얘가 캔들이 놓이게 되면 특히 여기서 한번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얘가 선물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바로 20선 아래 이렇게 이걸 바디 크로스하는데 이게 나온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로 이렇게 빠져 내려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대로 그냥 밑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주가를 보면요. 일단 내려는 가겠죠. 근데 얘가 이제 내가 마음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를 들어줄 때마다는 최소한 내가 물량을 때려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얘는 끝난 것인가 할 때 아까 얘가 부염이 남았다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부염을 한번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얘가 부염이 남아있다. 부염이 남아있다. 요거 부염이 남아있다. 자, 이건 지난주에 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이겁니다. 이게 고점에서 주가가 밑창으로 꺾어져 내려갈 때의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08년에 리먼 사태 칠 때 얘가 내려갈 때 모습입니다. 이때는요 3학년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일선이 여기엔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엔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선이 여기엔자. 그 다음에 맨 끝에 60이 여기엔자. 이 60이 여기엔자는요 이거는 the end. 우리 영화 볼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모든 거 끝난 뒤. 이게 나올 때는요 이건 폭락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의 위치는요 얘도 아직 안 나왔어요. 얘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다가 5가 들었다가 빠지잖아요. 다만 들어줄 때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 또 마음이 또 침울할까 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내려갈 때 얘가 5가 여기엔 20이 여기엔이도 60이 여기엔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2018년도 이것도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신이시여 우리가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엠파동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다만 얘가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이거는 약간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간이지 이걸 쫓아가서 뭘 먹겠다 이건 아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는 이 그림으로 마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물론 요 빅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간 거 있는데 아직 얘가 하향 트렌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힐드 ETF는 약간 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장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 얘는 그래도 밑으로 가면은 다시 반등 파동을 주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반등 파동 어떻게 될 거야? 아까도요. 주가 올라갈 때 얘가 급락장이 옵니다. 급락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가 왔잖아요. 그럴 때 이게 옵니다는 것은 좀 예측이고요. and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급등장 어떻게 올까 할 때는 역으로 장대 양봉을 줘야 됩니다. 요건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2탄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연속구가 같다 그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들어보시면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